자, 우리 요약서 184페이지 봅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우리 부동산 실명법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정리할 때, 우리 부동산 실명법은 언제 시행했죠? 이걸 꼭 알아둬야 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시행 이전에는 매입신탁이 허용됐다, 안 됐다? 허용됐어요. 뭘로? 법률로 한 게 아니라 판례로서. 판례로서 허용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 위에는 이 매입신탁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로 무효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한 경우.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하지 않을 목적으로 또 뭐다 조세 회피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또 뭐다 다른 법령상 회피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부부간 종중간의 매입신탁이라든지 부부간의 매입신탁이라든지 종교단체의 매입신탁은 허용됩니다. 허용됩니다. 자, 이때 이 유효면은 이 유효 법리, 매입신탁 법리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 무효인 경우 매입신탁 법리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정리해서. 특히 이제 이 무효인 경우는 종류가 있죠? 양자의 매입신탁, 계약 매입신탁, 우리 계약 매입신탁은 선의인 경우가 있고 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가 악의인 경우가 있고 중간생략형 매입신탁, 중간생략형 매입신탁 이렇게 세 가지 이 법률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 법률 할 때는 이 양자의 매입신탁 소유자가 누구냐? 이때는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 이거 애우려면 안 이어진다고.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애우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면은 쉽게 법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매입신탁 소유자가 누구이고 계약 매입신탁일 때, 선일 때, 악일 때 소유자가 누구이고 또 이 중간생략형 매입신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게 되면 외우지 않더라도 정리가 잘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유효할 때, 매입신탁 유효할 때 이 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요약서를 통해서. 자, 그 이전에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나오죠? 자, 첫 번째, 자, 돈을 빌리고 양도담보하는 경우. 그 1번이죠. 돈을 빌리고 양도담보하는 거는 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가 돈을 빌리고 가등기 하는 거. 이 가등기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그러면 주의할 점. 소유권, 이전이청권 가등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니까. 채무담보조로 가등기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뭐다? 소유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인기를 보존해야 한 가등기는 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자, 세 번째는 상호매입신탁이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외부적 봤을 때는 공유이지만은 그 공유자가 내부적으로 뭐다? 이치와 면적을 정해서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매입신탁이란다. 상호매입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또 신탁법에 의해서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문제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조그만 박스에 보면 상호매입신탁 해소 방법이 있죠. 상호매입신탁에는 어떻게 해소되냐면 공유물 분할로 해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입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맹신탁 해지를 원이란 지분 이전 등기 이행 청구서에서마다 해소시킨다는 거,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닙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유효한 경우 맹신탁 한번 봅시다. 유효한 경우. 첫 번째 1번, 종중, 법률상 부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이 종중 또는 부부 또는 종교단체 유해자가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맹신의 경우에 다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부간의 맹신타라든지 그다음 종중 간의 종중 맹신타라든지 종교단체 맹신탁은 허용된다 않는다? 허용된다. 다만 허용되려면은 조세회피가 아니어야 되고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 아니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업 법입니다. 기업. 자,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된다 않는다? 안 됩니다. 또 직계비서, 즉 부와 자, 또 모와 자, 이건 아니다고. 부부간이다. 부부간에. 사실혼 관계도 안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였어요. 사실혼 관계 때 명의신탁이 있어요. 나중에 혼인했습니다. 그러면 혼인한 때 그때부터 명의신탁이 유효하지 소급해서 유효한 건 아닙니다. 혼인 성립 시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대내적 효력입니다. 대내적 효력은 그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효력입니다. 자, 유효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 이 법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대내적으로 누구 소유다? 신탁자 소유다니까. 신탁자. 두 사람 관계에서는 누구 소유다? 신탁자 소유다. 자, 우리 양자의 맹신탁에서 갑과 신탁자, 수탁자입니다. 자, 부부로 합시다, 부부. 자, 이 맹신탁 약정. 이러한 맹신탁 약정과 갑의 을에게 등기, 이러한 등기는 유효하다니까. 그럼 대내적 두 사람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 소유? 갑이라고. 두 사람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누구다?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니은번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 여기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밑줄. 명의신탁이 유효한 거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이 약정이 유효하잖아요. 그럼 이제 해소시키려면, 이제 감면으로 되돌려면은 원인부여를 해야 된다. 명의신탁 해지를 해야 된다. 해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인기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또 갑 앞으로 소유권이 됐었으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인기도 발휘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명의신탁 해지하고 수탁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인기 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는 소멸시효가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탁자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타주점이니까. 신탁자 소유를 알면서 소유했잖아요. 타주점이니까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대외적 효력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 누가 등기호 수탁자 됐습니까? 밖으로 봤을 때 누구 소유자다? 수탁자.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두 번째, 수탁자로부터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 또는 선이하기 여부를 묻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뭐냐면 이 맹신탁이 유효하든 맹신탁이 무효이든 양자의 맹신탁, 계약 맹신탁, 중간선택 무효이든 유효하든 공통적으로 정의한다. 수탁자가 처분하잖아요. 수탁자 처분하면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 얘기도 지금.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악이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세 번째, 수탁자가 이제 대전 수탁자가 신탁자는 훼손 또는 마다 불법 점유하는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소유권자 제3자가 이 신탁재산을 훼손하거나 불법 점유하게 되면은 이때는 누가 물권주 청구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왜?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입니까? 수탁자 소유자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신탁자가 하려면 누굴 대의해서? 수탁자를 대의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효할 때 법리입니다. 유효할 때 법리입니다. 자, 이제 무효일 때 법리는 양자님의 신탁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 무효일 때입니다. 이제 무효일 때. 이제 무효일 때. 자, 갑이 을명의로 자기 A 부동산을 을명의로 해두자라고 약정하고 그 물권면에 이렇게 등기가 해졌습니다. 이러한 약정과 이러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다니까. 우리 양자님의 신탁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잖아요. 이때는 이제 양자님의 신탁 소유자가 중요합니다. 소유자 누구다? 그래야 이제 법리 쉽게 파악할 수 있다니까. 대내적, 밖이든 내부적이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자,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갑은 을한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무효이니까 이제 달라갈 수 있잖아요. 이행을 했으면 돌려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행을 했기 때문에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맹신탁, 해지다, 원인무효다. 원인무효. 유효할 때는 맹신탁, 해지지만, 무효이니까는 원인무효란 소유권 이전있기 말소를 구한다고. 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있기를 구할 수 있고, 처분을 하게 되면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소유자만 누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양자님의 신탁. 두 사람 관계는 양자님의 신탁. 별 어려움 없죠? 양자님의 신탁입니다. 자, 우리 계약명 신탁과 이 중간 생략형 명 신탁 있잖아요. 그 지문을 읽을 때 빨리 이 계약명 신탁이냐, 중간 생략형 명 신탁 빨리 취득하여야 합니다.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계약명 신탁은 자,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입니다. 세 사람 관계되죠? 이때는 두 사람만 관계했잖아요. 이자간의 맹신탁, 양자간의 맹신탁이죠. 자, 이 갑이 누구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는데, 원칙은 갑과 병 가령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니까. 누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느냐? 매도인과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지문 읽을 때 누구로부터 매수했다, 누가 누구로부터 매수했다,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이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했다. 그럼 누가 계약 체결했다는 거예요? 을과 계약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일단? 계약명 신탁이니까. 그렇죠? 계약명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 신탁자가 누구를 당사자 내세워서 을을 수당. 그러니까 갑과 을 간에는 약정하잖아요. 야, 너 명의를 해주자 라고 약정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누구를 내셔서 수탁자를 내셔서 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탁자는 뭘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를 해준다고. 자, 이때 매도인이 갑과 을 간의 매인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 누가? 병이 모르는 경우, 이 갑과 을 간의 매인신탁 약정을 병이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 선의. 계약맹신탁 하면 그것도 지문에 나온다고. 모르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계약맹신탁 선의다, 아니다? 선의다니까. 계약맹 선의. 이처럼 매도인이 이 갑과 을 간의 뭐다? 맹신탁 약정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 계약맹신탁의 선의. 계약맹신탁 누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수탁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니까. 일단은 계약맹신탁이에요. 몰랐다면은 선이다고. 자, 선이면은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렇게 안 된다니까. 전부 다 무효예요, 다. 그 물권 변동 내리는 것도 전부 다 무효다니까, 원칙적으로. 이 약정, 자, 여기나 우리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잖아요. 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 약정도 선이다 해서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라면 틀리다니까. 무효고 이 등기는요? 이거는 유효합니다. 이거는 실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만 애적으로 유효입니다. 양자의 맹신탁, 계약 맹신탁, 중간 생략형 맹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그 물권면에 일으킨도 무효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계약민신타에서 선인 경우만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자,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때는 소유자.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다니까.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고요? 을입니다. 을입니다. 수탁자라고. 자, 소유자가 을이라는 하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니까. 갑이 을한테, 자,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지금? 갑이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달라할 수 없다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니까. 병도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이 법령하면 쉽게 문제 푼다니까. 그런 문제야, 다. 갑은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도 병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병도 을한테 달라할 수 없다니까.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이 저한테 처분해도 선이든 악이든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취득한다.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원상회 회복해야 되느냐? 선인 경우입니다. 원상회 회복. 이것만 잘 알아주세요. 갑의 원상회 회복은 우리 판례가 자, 선인 경우입니다. 선인 경우. 실명법을 기준해서 실명법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예요? 95년 7월 1일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다니까. 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했다면은 이 갑은 을한테 부동산 자체를 달라고 했었어요. 부동산 자체. 부동산 자체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후에는요, 이후에 실명법, 이후에 명의신탁했다면은 부당이득. 부당이득. 이 부당이득은 이제 금액이 중요해요. 범위. 언제다? 신탁 당시 매매가입니다. 매매대금. 신탁 당시 매매대금이라고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부 원상회복은 실명법 이전을 기준해서 이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달라할 수 있지만은 위에는 뭐다? 부당이 달라야 한다. 이 신탁 당시 매매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 청구할 때 대금이 아니다니까. 신탁 당시 매매대금이다. 신탁 당시 매매입니다.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상관없어요. 스스로가. 그 실체법상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을이 갑한테 해주는 거 다 똑같습니다. 양자의 명신타이든 계약 명신타이든 중간생략형 명신타이든 수탁자가 스스로보다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 거는 실체법상 부합합니다. 소유권 취득한다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 이제 수탁자가 안 주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처럼 선인 경우는 소유자가 누구이다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이유잖아요. 이유는 뭐만 달라할 수 있어요? 부당이 됐건. 근데 대체로 누가 점유하고 있죠? 등기만 을면 했지만 갑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실명법 이유를 합시다. 부당이 달라합시다. 자, 갑이 을에게 부당이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안 준다 해서 갑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반환해주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갑이. 그 부당이득금 주지 않는다 해서 이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다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입니다, 악이. 악이. 계약명시 악입니다. 계약명시 악의는 자, 명시세 약정하죠?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안 해요, 갑과 을이. 체결하지 않는다니까. 응? 갑과 을은 계약 체결하지 않습니다. 누가하고 계약 체결해요?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주잖아요. 악인 경우는, 이 악인은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경우예요.
병이 매도인이 갑과 을 간의 맹시다의 약정을 알고 하는 거라면 다 악입니다. 자, 계약은 당연히 을과 병 간의 약정이라고 을은 보다 대금을 지급하고 병은 보다 을에게 등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이 약정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니까, 무효. 무효. 자, 무효면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갑은 을이 주지 않는 한 원상회복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때 악일 때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병입니다. 소유자 병입니다. 현재 을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소유자 누구라 했어? 이 등기를 뭐라 했어요? 오늘 무효니까, 무효면은 이행했으면 돌려달을 수 있다 했잖아요. 어? 무효니까 돌려달 수 있는 거잖아요. 병은 을한테 돌려달 수 있다, 없다? 있고, 자, 을도 뭐 할 수 있다, 대금은 돌려달 수 있다, 없다? 있고,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라니까. 누구 소유예요? 병 소유라니까. 갑은, 그러면, 무효에서 병이 을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했어요, 이제? 배한테 했잖아요. 갑은 배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갑과 병 간의 매매 결체라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법률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배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상의 방법이 없어요. 을이 갑한테 주지 않는 한, 스스로 주지 않는 한, 악인 경우는. 갑은 배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갑이 배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 누구니까? 을이니까. 소유자만 누구냐라만 알면은 법리 쉽게 파악할 수 있다니까. 애울 필요 없습니다. 자, 소유자가 병이니까. 이거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돌려달랄 수 있잖아요. 병은 돌려달랄 수 있고, 을도 뭐 할 수 있다, 대금 달라갈 수 있고, 갑은 을한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고, 갑도 병한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매매결체라는 사실이 없으니까. 근데 을이 저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매매하고 등기하는 거예요. 제3자는 유효하든 무효든 소유권 취득하지 않는다? 취득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소유자가 아닌데 을이 팔아먹었어요. 불법행위죠. 그럼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병이 손해가 있어야 된다고. 자, 을이 저한테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소유자가 누구니까? 병이니까.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대금 다 받았잖아요. 손해배상, 손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비록 불법행위지만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문제 나옵니다. 불법행위지만, 을이 저한테 처분한 불법행위지만은 이 병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처럼 악인교를 소유자 누구다? 병이다는 거. 자, 우리 중간생략형 맹신타입니다. 둘 안에 약정하죠? 맹신타 약정하고. 자, 이 중간생략형 맹신타는 누가고 매매결체를 한다? 우리 계약맹신타는 누가고 매매결체를 항상 그걸 알아요. 계약맹신타는 선이든 악이든 수탁자와 매도인이 계약체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중간생략형 맹신탁은 누가고 계약체를 한다? 그렇죠? 갑과 병이 매매계약체를 합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합니다. 저걸 매매계약 없잖아요. 여전히 배도인은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갑한테 있다니까. 소멸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근데 매매계약은 체결하지만은 이 갑이 이제 병한테 부탁하는 거죠. 나한테 소유권 이전케 하지 말고 다이렉트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케 하라.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때 이 약정과 물권면의 1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니까. 무효. 자, 이때 이 중간상에서 소유자 누구다? 병입니다. 소유자 누구다? 병입니다. 병. 소유자는 병입니다. 소유자만 알면 이제 쉽게 풀 수 있죠? 누구한테 등기죠? 을한테 있잖아요. 갑은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소유자가 누구니까? 병이니까. 자, 그럼 병은 을한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무효니까. 무효면 돌려다야지. 또 을도 누구한테, 병한테 대금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병이 을한테 달라가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와요? 병한테 오잖아요. 갑은 병한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매매계 현상 아까 소유권 이전 개조할 의무가 있다 했잖아요. 매매계 체결했으니까 갑은 병한테 달라갈 수 있다니까. 근데 갑이 가만히 있는 거야. 갑은 누굴 대의해서? 병을 대의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하고 병매로 오면 다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구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다 해결된다니까. 법리가. 외울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누구다 그것만 얘기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요약서 185페이지부터 이 187페이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187페이지 지문, 틀린 지문 합시다. 틀린 지문 알려드릴게요. 자, 이 187페이지 1번이 틀렸고, 2번이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은 맞고, 6번 틀렸고, 7번 7번 맞고, 8번 틀렸고, 자, 9번. 자, 병이 선임으로 소유권 을에게 있으므로, 병은 선임에게 있으므로,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선임, 매매했었죠? 병은 선임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있으므로,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에 13번 틀렸고, 16번 틀렸고, 17번 틀렸어요. 16번과 17번 틀렸었는데, 이거는 16번과 17번은 메인 신탁과 이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안 나올 겁니다. 사행위 취소 그 효과를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체크맨에서 틀렸다고. 189페이지. 틀린 것은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2번, 3번 틀렸고, 자, 5번 맞았어요. 5번 갑은 병이 매동이죠. 이 매에서 중간생략병이 시타니까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는 대의행사에 맞서고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매전병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고, 6번 매인시타의 갑이 무효인 등기 매인시타 을을 상대로 부당히 판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달라갈 수 없습니다. 틀렸고, 6번 틀렸고, 8번 틀렸고, 14번도 틀렸습니다. 14번도 이 사행위와 매인시타가 관련된 겁니다. 틀린 부분만 체크하시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10페이지.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옳은 것. 자, 첫 번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그 등기는 언제나 유효하다. 언제나 유효한 게 아니다고. 아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도시회피 목적으로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면 틀립니다. 두 번째, 이 법에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여 구분세적 공유관계 해소할 수 없다. 그쵸? 지분 이전 등기로 해소한다 했잖아요. 그쵸?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디귿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행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명의신탁은 무효해서 이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불법행위급여가 아닙니다. 우리 반사회질서행위가 불법행위급여예요. 그쵸? 돌려달 수 없는 거잖아. 우리 돌려달 수 있다 했잖아요. 그쵸? 우리 명의신탁에서 그 무효는 반사회질서가 아닙니다. 틀렸고.
네 번째,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에게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시 원칙이다. 맞죠? 수탁자가 처분하면은 그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얼른 읽어보세요. 계약명의 신탁인지 아니면 중간생략형의 신탁 빨리 찾으셔야 돼요. 2017년 6월 권리 X부동산을 취득하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자,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게 나오죠? 수탁자가 몇 년부터 매수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누가 계약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와 매도인이 계약처를 하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렇죠? 계약명의신탁의 선이다, 아니다. 모르는 나왔죠? 그렇죠? 모르는 병으로부터. 그렇죠? 네, 선이죠? 자, 선인 경우는 소유자가 누구이다? 을이다니까, 수탁자라니까.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니까. 약정은 무조건 다 무효예요. 선이든 아니든 다 무효입니다. 틀렸고. 자, 두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의 반환으로 X부당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을한테 달랄 수 없다니까.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렇죠? 세 번째,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대하여 이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었다 했어요. 없다. 네 번째,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을이 자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 하였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틀렸죠? 맞는 답은 2번입니다. 이처럼 소유권만 누구다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니까. 그렇죠? 자, 3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효인 명의 신탁 등기가 행해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자, 혼인했으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니까. 언제부터? 사실혼할 때 소급한 게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니까. 그렇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두 번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 무슨 거요? 양도담보. 돈을 빌리고, 그렇죠? 소유권이 양도담보. 우리 양도담보는 허용된다, 안 된다? 돈을 빌리고 신명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 이전 이체권 가능기는 된다 했었죠? 담보 가능기도 안 되고. 세 번째,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의 급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다섯 번째,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써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제3자에게 그 선의약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신탁자,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소유권 취득한다고 제3자는. 그렇죠? 신탁자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라 명의등기라 법률에 적용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병소유 X건물 소유권 등기를 을 명의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갑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자, 누구한테 등기한 거예요? 매수한 후 갑한테 등기하지 않고 을한테 등기했던 거는 중간생략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매도인은 병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 안 하니까. 매매계약 처리했으니까. 맞는 점이죠? 두 번째,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그 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맨시타 약정에 관하여 선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선이든 아니든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틀렸고, 네 번째,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맨시타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병은 그 을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무슨 맨시타예요? 계약 맨시타 악이잖아요. 이 계약 맨시타를 했으니까 악인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였어요? 병이 소유자. 그러니까 무효니까 병은 얼마든지 을한테 소유권 이전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이고 입법한 목적이 없다면 갑은 맨시타 해지론이라, 그죠? 원인물가 아니다. 맨시타 해지론이란 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실명법 항상 우리 유효할 때 그 법리 알아두시고, 무효일 때 법리 양자림의 신탁, 계약명 신탁, 선의악의, 또 중간생략형 명신탁,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만 알면 소유자는 빨리 개최하게 되면은 쉽게 법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90페이지 봅시다.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우리 건물의 구분 소유입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자, 이 성립 시기는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될 때입니다. 뭐, 건축물 관리자에 등록된다든가, 뭐, 등록이 될 때가 아니라, 이 구분 소유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객관적, 물리적으로 보다 완성됐답니다. 우리 요약상 없습니다. 문제 잘 나오죠?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소유권 등기를 구분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될 때 성립한다. 자, 첫 번째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전유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그 밑에 101동, 102동 있잖아요. 우리 101동에서 701호 있잖아요. 이 701호가 뭐다?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우리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용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조상, 그 건물 구조상, 우리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거는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우리 규약상 공용 부분은 서로 뭐다?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뭐다? 이거는 뭐다? 공용 부분을 하자라고 합의한 경우.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다? 관리동. 관리동이 있잖아, 동. 관리동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안에. 이런 것들이 뭐다?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대지도 있죠? 우리 법정 대지가 있습니다. 법정된 당연대지. 그건 뭐냐면은, 우리 101동 그 건물 대지 있죠? 그게 뭐다? 당연대지. 근데 우리 규약대지는 우리 아까 관리동 그 대지 있죠? 관리동 그 대지, 규약상 규약대지입니다. 자, 우리 대지 사용권 있죠?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죠? 전유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뭐다? 이 대지 사용권도 그 처분에 따른다는 거. 자, 우리 공용 부분 있잖아요. 이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입니다. 그렇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입니다. 우리 면적 비율, 우리 전유 부분의 면적, 그럼 이 공유면은 지분, 이 구분 소유자 지분은 어떻게 되냐? 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이거는 조심하십니다. 면적 비율. 근데 사용은요? 전부 사용한다고. 자기 지분만큼, 면적 비율만큼 사용하지 않다는 거. 사용은 우리 엘리베이터 일부만 사용합니까? 아니라니까. 전부 사용한다니까. 계단도 일부 면적 비율에 전유 면적 비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은 전부 사용한다고.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은처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지만은 사용은 전부 사용한다. 자, 그런 것만 알아두시고, 자, 우측 봅시다. 자,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 이거 잘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관리단입니다.
자,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서 비로소 성립한 거 아닙니다.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하여 성립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행위 거쳐야만이 비로소 성립한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가 있단다면, 그렇죠? 있단다면 당연히 뭐다?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성립되는 단체라는 거, 이 관리단은.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관리위원회는 누구와 구성되어 있다?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중 점유하는 구분 소유자 중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출합니다. 결의에서. 그러니까 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임차인인데, 그렇죠? 구분 소유자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누가 관리위원회다라고 정한다니까. 또 규약선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관리위원회입니다. 자, 우측에 이제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 자, 우리 관리인은 대내적으로 집합 건물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관리단의 업무 집행 기관입니다. 자,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임해야 된다. 자,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항을 집행할 관리는 뭐 해야 된다? 선임해야 됩니다. 선임해야 된다. 세 번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마다 선임합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입니다. 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선임한다는 거, 선임하고 해임합니다. 또 규약으로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임하고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도 문제 잘 나오죠. 관리는 꼭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도 다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규약 및 집회입니다. 자, 이 규약은 일종의 법인의 정관에 의사한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라는 거. 자, 두 번째가 문제 잘 납니다. 이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해지할 때는 반드시 결의에서 관리단 집회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에서 결정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규약에 설정하거나 변경, 해지. 이 규약의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따로 설정, 변경, 해지. 각각보다 4분의 3 요합니다. 자, 관리단 집회가 있죠.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자, 정기 관리단 집회는 관리는 매년, 회계는 또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는 거. 임시 관리단 소집은 구분 소유자 몇 분의 1?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 동의하게 되면은 소집 절차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은 소집 절차 없이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구분 소유자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읽어보시고, 특히 구분 소유자 권리에 있어서 3, 4번, 특히 하자담보 책임집니다. 자, 3번 보세요. 하자담보는 누가 청구할 수 있다? 주체, 구분 소유자가. 누구한테? 이 중요합니다. 분양자와 시공자한테. 분양시한테. 보통 이 하자담보 책임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근데 5년짜리 있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년입니다. 근데 그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처는 그 기산점. 언제?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몇 년? 10년.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 1부터. 우리 건물 지금 이제 사용 검사잖아요.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 1부터 몇 년? 10년. 이게 시점이 중요하니까 이거 잘 알아주세요. 기산점. 10년의 기산점.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 1부터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5번 부분은 재건축 및 복구 있죠? 우리 재건축 계획은 몇 분의 몇? 5분의 4. 이거 꼭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 건물마다 해야 됩니다. 각각 건물마다. 자, 세 번째,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세 번째,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 결의사항 있죠? 결의 내용, 이 네 가지도 문제 잘 나오죠? 첫 번째, 새 건물의 설계 개호라든지, 결의 내용이. 두 번째,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든지. 세 번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네 번째,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 기소에 관한 사항들을 결의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자,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구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면으로. 자,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해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이게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또 재건축 결의일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 때는 재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매도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이내? 2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건물 철거를 공사가 착수하지 않으면은 다시 재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우리 1항에 있어서 그 촉구를 받는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서면 청구해야 되잖아요. 촉구를 언제까지? 2개월 이내까지 확답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 확답이 없으면은 촉구받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 참가하지 아니한 뜻을 해답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집합건물법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물의 구분 소유 및 집합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 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이죠.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은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상당 손해가 발생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다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 사용한 데서 어떠한 부담이 얻는다, 않는다? 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부를 누구한테 임대해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봉이 금산달이지. 틀린 질문이죠? 세 번째,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하여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했었죠. 다섯 번째,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은 구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별도 등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구조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규약상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렸죠? 세 번째,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을 한 특별 승계량에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기고, 전유부분, 전유부분, 그것도 주의하시고, 맞는 점입니다. 네 번째,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 결은 각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그렇다 했죠? 101동, 101동이면 101동도 그렇고, 102동도 각각, 이렇게. 다섯 번째,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맞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집합건물 소유, 구분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의 보존, 개량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갖춘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세 번째, 구분 소유권의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죠? 대지 사용권은 그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은 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 구분 소유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가액 비율에 따른다. 면적 비율입니다. 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에 따른다. 자, 이렇게 해서 민사특별법을 다 마쳤습니다. 특히 이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 부동산 실명법이 중요하다는 거, 각 한문제시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 법률만 잘 파악한다면.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